예술사 많이 나왔던 그런 예술 개념들 그리고 많이 나왔던 예술 사조 그런 것들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도르노의 추에 관한 얘기는 이미 기출문제에 한번 기출됐었고 작년 수특에도 한번 나왔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술 지문에서 반복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봐주는 것이 중요하겠지. 첫 번째 문단 독해부터 들어간다. 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모든 예술은 아름다움을 시구하는 인간의 원천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다. 자, 이 과정에서 현대 철학자들은 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추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기에 이르렀대.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 중요한 단어 나왔어. 뭐야? 추. 미와 추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런데 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열등하대? 추가 열등하된다. 이 얘기 왜 해줬을까? 추는 뭐하지 않다. 추하지 않다. 그치? 추는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문을 가지고 왔겠지. 자, 다음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20세기 철학자. 야, 누구 나왔니? 아도르노 나왔어. 아도르노 메모해. 뒤에 두 번째 문단.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20세기 철학자 아도르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 현대인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추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때 무슨 개념? 추에 대한 추의 개념이지. 그는 어떠한 대상이나 관념도 뭐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으며 영구히 지속되는 부정에 의해 얘들아 뭐에 의해? 영구히 뭐되는? 지속되는 뭐에 의해? 부정에 의해 다양한 접근과 고찰이 이루어질 때 대상은 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봤다. 자, 그럼 얘들아 대상이 완전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정. 뭐가 있어야 돼? 부정이 있어야 돼. 부정.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야. 아름다움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아도르노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부정되었던 것. 얘들아 아름답지 못하다고 부정되었던 것 이게 뭐야? 미와 추 중에 뭐겠니? 추죠. 이 추라는 애를 다시 부정했어. 그러면 추가 뭐하지 않다? 추하지 않다. 추는 부정했어. 추하지 않다. 아름다움을 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시각, 즉 아름다움을 편협하고 고정적인 시각 안에 가두지 않고 폭넓게 이해할 때에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라고 했네. 자, 그럼 정리하면 아도르노 왈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추라는 개념도 어떻게 해줘야 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추는 추하지 않다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거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아도르노는 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추의 1번 부정성, 2번 양면성, 3번 불확실성 이라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해됐니? 그럼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니? 부정성, 또 양면성,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죠. 그지? 그럼 다음 문단 갑시다.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다. 자, 중요한 말 나와서 뭐야? 사회적 산물. 사회적 산물이야.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추한 예술들은 억압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나온 것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들이다. 자, 추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배제된 것들의 총체로서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며 라고 했어. 자, 뒤에 나오겠지만 너네 그거 알아? 그 쓰레기 더미를 이제 쌓아가지고 그것에다가 빛을 비추면 벽면에 그림자가 생겨. 근데 그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물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그림자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건데 사실 그 그림자로 비추고 있는 누구는 작품 자체가 쓰레기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죠. 뭐야? 추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 추, 쓰레기, 더미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현대사회의 어떤 환경 파괴라든지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라든지 이런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이러한 예술들이 출발을 했다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며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예술이란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것이어서 얘들아 모순적 또 분이 양면적인 것이어서 추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 예술이라는 게 양면적이라는 얘기는 추한 게 있으면 모두 있다는 얘기야?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얘기지. 양면적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모순적이라는 거는 뭐야? 아름다우면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모순적이고 양면적이라는 것의 의미야. 자, 그렇게 봤을 때 그가 말하는 예술의 모순은 예술가의 자기 고뇌와 관련되어 있다. 자, 뭐? 자기 고뇌와 관련이 되어 있대. 무엇이? 모순이라는 것이. 오케이. 자, 뒤에 가서 볼게. 그는 예술이란 정신이 이룩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니는 면이 있지만 예술은 밑줄 사회적 산물이며. 자, 얘들아 지금 아도르노의 예술관 얘기하면서 사회적 산물이라는 게 벌써 몇 번 나왔니? 2번 나왔지. 그럼 결론적으로 아도르노의 예술관은 추하고 악함이라는 것이 뭐 속에서 이루어져야 사회적인 의미 속에서 이루어질 때 자기의 이름이 완성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알감? 자, 그렇게 일단 봤을 때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모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타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누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작가,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자율적이지만 그러한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타율성. 왜?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 비판이라는 어떤 주제를 담는 예술이라면은 사회적 산물이죠,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율성,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사회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타율적이라는 거죠. 예술이 자율성과 타율성을 동시에 지니는 뭘로 인해? 모순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자기 혐오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추한 모습, 혐오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니? 모순에 대한 얘기였다. 그지? 모순에 대한 얘기였어. 자, 모순성 중요하게 한 거 키워드 잡으면 뭐야? 예술은 모이면서 자율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타율적이다. 이게 모순성이야. 자, 그다음 한편 아도르노는 예술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어서? 불확실한 것이어서 라고 했네. 여기서부터 뭐에 대한 거니? 불확실성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추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미와 추라는 개념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는 작가의 의도와 완성된 작품 사이에는 늘 무엇이 형성? 간극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예술에 잠재하는 카오스적 계기, 무한한 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한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본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볼게. 이 카오스적 계기 때문에 미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무규정적인 것, 카오스적 계기, 카오스적 세계, 무규정적인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 다 어떤 거야? 같은 의미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서 추하다는 건 역시 불확실성 속에서 예술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추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추함, 아름답지 않은 것 이렇게 의미가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 속에서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이야. 자, 그럼 여태까지 말했던 거 뭐뭐 있니? 첫 번째, 첫째, 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니? 부정성, 또 부정성, 양명성, 불확실성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죠? 왜? 사회로부터 추출되고 배제된 것들, 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부정하는 것들, 사회가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니?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모순성. 세 번째는 뭐니?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세 가지 속성이 다 어떻게 되는 거니? 설명이 지금 다 됐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문단이 끝났지. 자, 그리고 나서부터 봤더니 4번 문단부터는 이 세 가지 속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고 있어? 통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럼 뒤에 가볼게.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민지야 또 자니? 차라리 쉬는 시간에 자라. 알겠지? 자,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예술의 부정성과 양면성,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추는 예술 전반에 확장되어 나타난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추의 특질이, 내말봐, 추의 특질이 뭐뭐뭐일 때니? 저항성 또 혐오성 또 우연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자, 현대미술에서 예술의 부정성. 자, 얘들아, 예술의 부정성은 아까 전에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속성이었어. 부정성은 사회 문제에 대한 고발과 전통의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서 저항성을 쓰는 예술로 이어졌다. 얘들아, 부정성 이꼴 뭐? 저항성.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사회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저항한다는 의미지. 이는 추상 표현주의, 입체화 표현주의, 다다이즘의 예술사조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 자, 뒷장의 LHOQ는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제화에 연필로 뭐 했어? 수염을 그려놨다고 했거든? 그러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결국에는 뭐니? 전통이죠, 전통. 클래식 예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연필로 수염을 그려놓고 소금의 남체가 들어간 불귀, 이게 뭐겠니? 부정이죠, 부정. 전통에 대한 부정, 여기가. 그지?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부정성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무엇으로 나타났다? 조성윤? 부정성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뭐? 그래서 저항성으로 나타났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 뭐가 좋았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패러디 작품을 가지고 왔다. 자, 그 다음. 그 외에도 도시문명의 책임으로 예술화하는 정크아트. 정크아트가 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종류의 예술인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예, 뭐 폐기물, 폐타이어 같은 걸로 뭐 예술품 만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또 기성품들을 수집하는 방식의 조성 장르인 아상블라드 등도 저항성을 내포한 미술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니? 저항성. 저항성. 뭐랑 연관이 있을 거야? 부정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치? 자, 예술이 지니는 무슨 속성? 모순적 속성. 다시 말하면 무슨 속성? 양면성.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혐오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인간과 예술가에 대한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인간의 파괴적인 본능과 결합하여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발현된다 라고 되어 있죠. 현대미술에서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등을 추구하는 악취미를 뜻하는 데테스테가 하나의 예술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혐오스럽고 추한 것을 예술의 양면성에서 비롯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예술가의 새로운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도 미술관에 딱 갔는데 그게 그냥 누구랑 갔어요? 혼자 갔어요? 저기 거기가 그런 예술 전당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자기들의 개인전을 여는 자리였었는데, 그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있었는데 장화 위에 사람 얼굴이 막 올라가져 있고, 거짓말. 그리고 거기 장화에 사람 얼굴이 올라가져 있는데 거기에 앵무새 날개가 막 달려 있고, 그리고 사람 얼굴인데 손 부분이 앵무새로 돼 있고, 막 이런 지금 너희들이 징그럽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데테스테라는 거죠. 현대미술가들이 혐오스러운 그림, 혐오스러운 조소를 하는데, 조소 작품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연관된다는 거야? 자기 혐오, 모순성 이런 것에 의해서 추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아도르노가 말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방식의 예술의 가치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요? 네.
네. 자, 그 모순성은 용어 중요한 거 나왔어. 하나 뭐 있니? 대테스테가 나왔고요. 자, 모순성, 양면성, 대테스테, 혐오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네요. 이해가 되는가? 응. 자, 그 다음 이 예로 예시 나왔네. 이제 누구 나왔니? 해부학적 회화라는 것에서는 인체의 투시도를 보는 듯한 작품으로 불쾌한 이미지의 인간 형상을 보여주지만 기괴한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테스테로서 인정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라는 것이 기괴한 아름다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술품도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딱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내용들이 다 막 장화 위에 목 잘려져 있는 거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그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양면성, 예술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술을 잠재하는 카오스적 세계. 야, 얘들아, 카오스적 계기 같은 말 뭐였더라? 네 글자로?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것이 카오스적 계기였었지. 자, 그 계기의 바탕을 둔 예술의 보는 불확실성은 나왔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된 걸 보면 앞에는 세 가지 아도르노의 추의 개념에 관여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첫째가 뭐? 부정성. 두 번째가 뭐? 불확실성. 양면성. 세 번째가 불확실성이었고 도대체 이 개념들이 뭐냐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니? 이 세 가지 개념에 관여하고 있는 현대 예술의 장르들과 작품의 예시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그렇게 짝꿍을 지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가 그래서 예술의 불확실성은 우연성을 유발하는 작품의 형태로 나타났다. 얘들아, 여기서는 불확실성 이꼴 우연성을 유발하는 이거랑 지금 연관이 있는 거지. 자, 또한 예술가의 무의식적 표현력이 의도되지 않은 상황이나 우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다. 예를 들면 뭐야? 커다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붓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붓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어떻게 그냥 막 긋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 의도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붓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우연적으로 되어지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가 됐는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째, 아도르노의 개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추의 개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있었어. 뭐뭐 있었지? 부양불. 부정성. 양면성. 자, 이 부정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뭘로 드러난다고 했지? 저항.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저항성. 근데 이 저항이라는 게 뭐에 저항하는 거라 했지? 전통에 저항하는 거라고 했지. 전통에 대한 저항. 그래서 전통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작품들 뭐가 들어갔더라? LH. 모나리자. 맞나 LH. 자, 이거는 전통이라는 게 무엇이고? 모나리자. 그지?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부정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봤네요. 그지? 자, 두 번째는 뭐였더라? 두 번째 뭐였니? 양면성이었었지. 자, 양면성이었었는데 이 양면성 다시 말하면 무슨 성? 모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니? 작가의 자율성.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무엇이지만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뭘 갖는다? 타율성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지? 자, 그러면서 가지고 개념이 또 뭐였니? 악취미를 뜻하는 대테스테.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여준다 했다? 혐오스럽지만 어떻게 한 거? 아름다운 거. 그래서 혐오와 아름다움이 같이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예시가 뭐였더라? 해부학적 회화라는 작품을 또 가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였니? 불확실성. 세 번째 건 불확실성이었죠. 네. 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뭐라고 했더라?
이야기를 했고요. 카오스적 얘기. 자, 그것은 예술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났다고 했더라? 우연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것에 대한 예시로 뭐 갖고 왔니? 액션 페인팅 갖고 왔어. 맞니? 네. 요 세 가지의 예술적인 어떤 추에 관한 개념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했니? 자, 마지막 문장 갑시다. 아도르노의 추에 대한 논의는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미의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추 개념이 확장되어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경향은 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변혁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인류의 오랜 탐구, 사색 또한 폭넓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거는 뭐라는 걸 알겠니? 아도르노의 추의 개념의 이 정도로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에 대한 욕망은 시대마다 문화적 관점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도르노의 추의 개념에 연관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다음 몇 번이니? 4번 4번이었죠? 야, 특정 관점 이게 뭔데? 아도르노의 아도르노의 추에 대한 개념이었었지. 자, 사례를 들어서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전에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이 적용된 작품들의 예시를 다 설명해줬다. 맞니? 그럼 답은 몇 번 된다? 4번 될 수가 있고요. 2번 갑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볼게. 자, 1번. 아도르노는 작가의 의도가 예술작품에 그대로 구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자율성도 있지만 모두 있다. 일단은 타율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볼게. 전통적인 미술의 관념 속에서는 추는 미와 비교했을 때 열등한 것으로 인식된 게 맞지. 아도르노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극복하려고 한 것이고. 됐니? 자, 그 다음 3번. 아도르노는 예술이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예술은 뭐의 산물이다? 사회적 산물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 듀샹은 그의 작품에서 듀샹 아까 누구 그린 사람이야? 모나리자 패러디 작품 그린 사람이죠.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체계 다시 말하면 이꼴 모나리자 전통적인 모나리자 그림을 말하는 것이고 저항정신 뭘로 그려줬어? 수연을 그린다든지 형적인 암시 패러디를 통해서 보여줬다. 오케이? 자, 답은 몇 번이었니? 5번. 타율성을 극복 못해 얘는. 왜?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율성과 타율성의 모순되어서 같이 공존하는 게 예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5번이 답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아니구나 두 번째 나왔죠? 뒤에 가봅시다. 세 문제 남았다. 어머나 뒤에가 잘렸나 보네 문제. 자, 4번 볼게요. 4번. 네? 3번 아니니? 네. 3번 봅시다. 윗글의 맥락을 고려하여서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였니? 기억은 여기였죠? 누가 한 말이야? 아도르노 아도르노가 뭐 했어? 추예술은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것, 추의 개념을 다시 어떻게 해주고 있어? 이제 평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 그러면 가장 잘 이해한 것, 추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한다? 탈피해야 한다, 재평가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그 얘기 나오면 되는 거였죠? 그게 뭐냐? 4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죠. 아름다움에 대한 관습적 사고, 고정관념 같은 말이지. 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부기의 가나를 상상한 내용으로 도달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 자, 가 볼게요. 가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린 그림인데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밑줄 끔찍한 작품으로 시꺼 비난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작품은 작가가 들여다본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한 예술 작품을 인정받고 있다. 얘들아 밑줄 쳐봐.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 그럼 얘들아 가나 다는 얘 중에서 뭐니? 1번 아니네. 2번. 가는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됐대. 그지? 자, 그 다음 나는 클라스 올든버그의 가게라는 작품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 품목들을 실제로 판매하면서 가게라고 이름 붙였다. 진열된 품목들이 판매되면 작품이 달라지도록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일상적 물건들의 집합될 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삐뚤쳐라. 미국 자본주의의 무엇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삐뚤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럼 얘들아, 얘는 작품의 의미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이 팔릴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라면 다 1, 2, 3번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니? 이거죠? 3번. 그지?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작품이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보자면 지금 요거랑 연관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부터 볼게. 자, 가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 제테스트만 맞니?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 제테스트에 가에 해당하는 거. 자, 그 다음 2번. 인간 내면에 대한 예술가의 성찰이 기괴한 인간 형상으로 기괴하다, 혐오스럽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네. 3번 가. 새로운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추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넣은 것으로 추를 표현한 예술작품이 미적 대상으로서 인정받았군. 됐니? 맞아요. 오케이. 4번. 작가는 예술작품을 무규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왜 의미가 계속 어떻게 되니까? 바뀌니까 예술의 불확실성을 보여줘가자 한 것이고. 됐니? 맞다. 자, 그럼 답은 5번이었는데 왜 5번이냐? 예술작품이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회로부터 빗줄쳐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에 대한 관심. 그런데 얘들아, 자본주의가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이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속성을 갖다가 5번에서 말하고 있는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이다라고 연결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는가?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적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5번 볼게요. 5번. A와 가장 유사한 거 고르라고 했거든. 근데 A가 뭐니? A는 나왔어요. 이거죠. 부정을 통해 나온 이런 의미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서의 부정을 통해 나온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무슨 뜻이야? 뭔가 분석해서 나온 거죠. 발생한. 그죠? 사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미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떤 근원에서 나오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5번에서 가장 맞는 답은 뭐야? 5번이요. 그렇죠. 검토에서 나온다, 부정을 통해서 나온다. 같은 말로 발생하다, 어떤 근원에서부터 비롯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답은 5번이죠. 근데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이거는? 답은 1에서 5번까지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풀 거야? 과. 과. 과학 풀고 쉴 거야.